떡볶이를 먹으며. 나의 소년 시절의 떡볶이는 귀한 음식이었다. 어머니는 설에만 떡볶이를 해주셨다. 설에 가래떡과 쇠고기로 떡국을 끓여서 차례를 지내고 남은 재료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고기가 귀해서 녹두전을 부칠 때는 돼지비계 한 점을 녹두전 한가운데에 보석처럼 박았고, 나의 형제들은 그걸 서로 파먹겠다고 머리를 부딪히며 덤벼들었다. 떡볶이를 만들 때 어머니는 고기를 넣고서 여러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이느라고 가루가 되도록 다졌다. 어머니의 떡볶이는 간장 베이스였다. 간장에 대파와 마늘, 설탕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고 거기에 떡과 다진 고기를 넣었다. 어머니는 떡을 끓이기 전에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간이 배게 했고 대파를 어슷어슷 썰었다. 국물을 넉넉히 잡고 국자로 둥글게 저어가며 뭉근한 불에 지적지적 끓였다. 아이들은 이가 야무져서 질긴 것을 씹고 싶어 했으므로 어머니는 가래떡이 너무 무르지 않게 끓여냈다. 어머니는 서울 토박이, 깍쟁이 여자였고 서울 사대문안 청계천 북쪽 고향을 자랑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간장 베이스 떡볶이가 순 서울식이며 대궐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고 늘 자식들에게 자랑했다. 내가 임금님은 맨날 이런 것만 드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에서 정월 보름 사이에 때때로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었다.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간식은 행복했다. 간식은 김치와 찌개를 차려놓고 먹는 끼니의 중압감이 없었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치와 여유로서 음식을 먹는 일은 즐거웠다. 그 즐거움이 가래떡에 담겨서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가래떡에 고깃가루가 붙어 있었고 고기 맛이 떡에 스며 있었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이 섞여서 가래떡은 쌀을 군것질로 바꿔놓고 있었지만 그 안에 쌀의 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머니의 간장 베이스 떡볶이 맛은 단정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다. 책을 들여다보았더니 간장 베이스 떡볶이가 궁중요리라는 어머니의 자랑은 맞는 말이었다. 궁중 떡볶이는 양진머리고기, 등심, 완자, 서기버섯, 표고버섯, 잣, 은행, 대추, 미나리젓을 넣어서 볶아내는데 이 모든 재료를 간장이 다스린다. 다 익으면 삼세 고명을 얹어서 수 놓듯이 꾸민다. 내 가난한 어머니는 이 호화찬란한 재료를 구할 길이 없었지만 간장 베이스로 맛의 토대를 삶고 극소량의 고깃가루를 넣었다는 점에서 내 어머니의 떡볶이는 경복궁 떡볶이, 창덕궁 떡볶이, 덕수궁 떡볶이, 운현궁 떡볶이의 정통성에 희미하게 남아 맥이 닿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노동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거리에서 이것저것 사 먹었다. 늘 시간에 쫓겼기에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기보다는 가까운 식당에 가서 먹었다. 떡볶이는 거의 먹지 않았다. 떡볶이는 하루의 노동을 버텨줄 만한 음식이 될 수 없었다. 떡볶이 가게에는 끼니 때와 상관없이 늘 청소년들이 와서 먹고 있었다. 2018년 연말에 나의 일을 도와주는 후배가 먹자고 해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었다. 한 그릇에 5,000원짜리였는데 간장 베이스가 아니라 고추장 베이스였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에 설탕, 대파, 기름과 여러 조미료를 넣어서 끓여낸 음식이었다. 건더기로는 가래떡뿐만 아니라 넓적한 어묵도 들어있었다. 3년 전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가봤더니 가래떡과 오뎅을 넣은 떡볶이를 팔고 있었는데 그 메뉴의 이름은 떡오였다. 떡오의 값은 식당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3-4천 원 정도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일회용 컵에 떡오를 담아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먹었다. 가로수 그늘에 앉아 떡오를 먹으면서
구급 행정직 시험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노량진 떡오는 고추장 베이스였다. 2018년 연말에 내가 후배와 함께 먹은 떡볶이는 떡오 계열이었다. 쫄면이 섞여 있어서 떡오 접시는 어수선해 보였다. 고추장 맛이 접시를 지배하고 있어서 가래떡 맛과 오뎅의 맛은 고추장 속에서 서로 만나는 듯 했다. 단맛과 쓴맛을 섞으면 초콜릿의 맛이 태어나듯이 떡오 접시 속에서 고추장의 매운맛과 설탕의 단맛이 섞이면서 단맛의 물림에 매운 자극이 들어가고 고추장의 매운맛에 달달한 기운이 있으면서 고추장 베이스 떡오는 새로운 맛의 영역을 융복합해내고 있었다. 이 맛의 영역은 내 어머니의 간장 베이스보다 더 넓고 낮고 대중 친화적이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재료는 똥이 되어 몸을 빠져나가지만 맛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지층 맨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불현듯 솟아오른다. 지나간 맛을 지나갔다고 해서 부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나간 맛이 살아나서 먹고 싶은 미래의 맛을 감질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맛이 지나간 맛을 일깨워서 나는 지나간 맛과 지금 이 순간의 맛과 다가오는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나간 맛은 결핍이고 지금 이 순간의 맛은 충만이다. 이런 개념적인 언사는 음식을 헛먹은 사람들의 말이다. 결핍이 간절하면 가득 차서 현재의 시간에서 되살아난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맛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를 먹고 있노라니까 아득히 먼 시간의 저쪽에서 내 어머니의 간장 베이스 떡볶이 맛이 살아나서 내 마음을 찔렀다. 그 아픔은 슬픔과 기쁨이 섞인 생의 감각, 즉 융합고통이었다. 간장과 고추장 사이에서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간장 베이스는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지금은 고추장 베이스의 전성시대다. 전주비빔밥, 나주곰탕, 충무김밥들은 동네 이름을 브랜드로 삼아서 오히려 광역화되었지만 떡볶이는 동네 명칭 없이 본 적지 없는 음식으로 전국에 퍼져서 국민 간식의 지위에 올랐다.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떡볶이 가게가 성업 중이라고 먹고 온 사람들한테 들었다. 경기도 파주의 대형 유통센터 안에 있는 떡볶이 식당에 갔더니 뷔페식이었다. 손님들은 재료와 양념을 입맛대로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서 조리해 먹는다. 손님은 주로 젊은 남녀들이었다. 젊은이들은 떡볶이를 간식이라기보다는 점심에 끼니로 먹고 있었는데 떡볶이에는 끼니의 무게가 빠져나가서 끼니는 경쾌하다. 젊으나 늙으나 다들 밥벌이는 힘든 것일 테지만 떡볶이를 먹는 낮 시간의 밥벌이는 좀 덜 힘들어 보였다. 고추장 베이스의 맛이 단맛과 매운맛의 융합 반응이듯이 지금 떡볶이라는 요리의 스타일은 끼니와 군것질 사이에서 새로운 양식을 융합해내고 있다. 한국의 떡볶이는 군것질을 끼니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끼니를 가볍게 하고 군것질을 무겁게 해서 먹고 사는 일에 긴장을 헐겁게 해준다. 떡볶이 뷔페 식당에서 각자의 양념으로 떡볶이를 조리할 때 손님이 맛을 주도하는데 이때 조리는 놀이에 가까워진다. 고추장을 더 넣네 안 되네를 놓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다를 떤다. 조리와 놀이를 함께 하면서 젊은이들의 웃음이 터질 때 나는 기쁘다.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는 궁중 떡볶이를 누항으로 끌어내려 전 국민의 음식, 청소년의 음식으로 정착시켰다. 간장에서 고추장으로의 전환은 삶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대중의 힘을 보여준다. 그 변화의 방향은 낮게, 넓게, 그리고 맞게, 새롭게이다. 나이 먹으니까 입맛도 변해서 나는 이제 떡볶이를 먹지 않는다. 나는 가래떡에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은 채 오븐에 구워서 먹는다. 겉은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바삭하고 속은 포근하다. 떡볶이가 아니라 떡구이다. 떡구이는 쌀맛의 순결한 원형이다. 떡구이는 간장 베이스도 아니고 고추장 베이스도 아니다. 나의 떡구이는 제로 베이스다. 제로 베이스 속에도 어머니의 간장 떡볶이는 어른거린다.